TBS 의류 수거함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노리고 수많은 단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명동과 가로수길 등 패션 거리를 SPA 브랜드 매장이 점령하면서 영세 상인들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박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함께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 1일 시민시장으로 임명된 대학생 환경운동가 김의인 양을 시시각각 토크에서 만나봅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너 어제 좀 달리잖아? 어찌나 사람들이 붙잡던지. 내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나. 선배, 예쁜 거 너무 피곤해. 물론은 풀 수 없는 갈증이 있다. 컨디션 헛개수. 살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동네 골목마다 설치되어 있는 헌옷 수거함을 보신 적 있으시죠? 입던 옷들 또 잘 개서 집어넣기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최근 이 의류 수거함이 돈이 된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여러 단체와 개인 사업자들이 달려들어서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택가 골목에 흔히 보이는 의류 수거함. 비슷한 통이 맞은편에도 또 그 옆에도 보입니다. 모두 다른 단체들이 설치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한 장애인 단체가 설치했다고 하는 의류 수거함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다른 모양의 의류 수거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단체들이 의류 수거함 설치 경쟁을 벌이는 것은 헌옷이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원센터에서 헌옷이 거래되는 가격은 1kg당 700원. 1톤이면 70만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의 의류 수거함에는 지역 장애인단체 연합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만 이름만 빌려줄 뿐 실제 소유자는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저희는 각 동마다 수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각 동 책임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민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도록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가 사업자로부터 받는 돈은 한 해 1,5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개인 사업자들의 몫입니다. 짭짤한 수입이 보장되자 의류 수거함은 업자들 사이에서 40만 원 정도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습니다. 헌옷이 나오면 보통 의류 수거함에다 버리는데 사실 어디다가 활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최근에는 HID, 전직 북파공자군 출신 유공자협회가 만든 의류 수거함까지 등장해 경쟁이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보험단체로 이제 지정이 된 이유로 해가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데, 이제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제 각 지회마다 이제 자립 기반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지회별로 이제 뭐 행사를 할 때 봉사활동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이제 행사 비용을 이제 충당을 많이 하죠. 의료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의류 수거함이 도로법상 무단 적치물, 즉 불법 설치물인 점입니다. 자치구마다 주택가 흉물이자 이권 다툼의 상자로 전락한 의류 수거함을 처리하기 위해 양성화 노력을 펼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연합회라든가 어느 한 단체에다가 그 번호를 부여하게 되면은 그것이 관리가 확실하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조금 이제 여러 단체가 엮여 있다 보니까 좀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이란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의류 수거함.
진정한 공익을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TBS 박철민입니다. 네, 패션의 거리라고 불리는 명동이나 강남 가로수길 등 서울 시내 주요 상권들을 최근에 이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리는 SPA 브랜드 매장들이 속속 점령하고 있다고 합니다. SPA 브랜드 들어보셨습니까? 이 때문에 영세 상인들의 고충이 커져가고 있다는 건데요. 양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디자이너들의 대표적 창작 공간이었던 가로수길이 SPA 브랜드 매장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소위 패스트 패션이라 불리는 SPA는 제조와 유통을 일괄화해 가격을 낮추고 고객 수요와 시장 상황에 따라 1, 2주 만에 다품종 대량 공급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관광과 쇼핑의 중심지 명동 일대 또한 SPA 전쟁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서울 시내 주요 상권들을 접수한 SPA는 경기 침체라는 말이 무색하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요 3대 외국 SPA 브랜드의 매출액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 총 매출액은 5,585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6% 증가했고 관련 시장 규모는 2008년 5천억 원에서 지난해 1조 9천억 원으로 3년 새 4배가량 커졌습니다. 패스트 패션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획부터 디자인, 생산, 유통에 이르기까지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거품을 뺀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원스톱 쇼핑을 제공함으로써 바쁜 현대인들에게 빠른 쇼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가격 저렴한 거에 비해서 이제 디자인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2, 3주 만에 이렇게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소비자들 더 유인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하지만 대기업 SPA 브랜드들이 고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워 폭발적인 성장세를 구가하는 동안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매출이 지금 한 30-40%가 떨어져가지고 가게 운영하는데 좀 힘들어요. 다른 주변의 상가들도 다 그런 마찬가지죠. 옷가게나 이런 소상공인들이 전부 다 힘들어요. 중저가의 같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동대문의 점포들 또한 공실률이 30%에 이르는 상황. SPA 브랜드의 공세 속에서 기존 영세 상인들이 생존하기 위한 발빠른 대응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네, 제조사가 제조하고 유통하고 판매까지 저렴하게 판매한다. 의도는 좋은 건데 대자본이 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게 또 하나의 문제이군요. 예, 사회가 너무 이렇게 쏠려가는 게 문제입니다. 다음 소식이요. 서울시가 20대 미혼 여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이들만을 위한 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데다가 여성만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안까지 철저해서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빨간 지붕의 아담한 규모가 인상적인 아파트 단지. 하나같이 앳된 모습의 여성들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서울시와 노동부가 운영하는 임대 아파트. 미혼 여성 근로자를 위한 곳입니다.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서울시 소재지 직장에 근무를 하셔야 되고요. 나이가 만 26세 이하이셔야 되고요. 월 급여가 150만 원 이하이고 학력은 대학교 졸업까지 미혼 여성이시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철산역하고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정말 대중교통 이용하기는 너무 편하고요. 또 버스도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한 집에 2명씩 2년간 거주하게 되며 입주자들을 위한 PC방, 동아리 회의실 등 멀티방과 공동 빨래방 등 편의시설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가 시간도 책임집니다. 이번 달 말에 일본 다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일본 여행을 가게 됐는데 한 36명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동아리나 골프 동아리, 그다음에 네일아트, 제과제빵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파트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것은 보안. 여성들만 살고 있는 아파트임을 생각해 보안은 물론 아파트 입출입이 까다롭게 통제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여성들만 거주하는 아파트의 안전입니다. 입주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미혼 여성 임대 아파트는 매월 1에서 20일에 50명 내외로 신청자 모집을 받으며 입주 인원은 퇴거 인원에 따라 조정됩니다. 여기 임대료가 저렴하다 보니까 나갈 때 아무래도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결혼하거나 나중에 뭐 생활에 좀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돈을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여성 전용 임대주택을 올해 중 2곳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TBS 리포트입니다. 이 KTX는 안전상의 이유로 선로 일정 거리마다 환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지하 구간인 모양인데요. 그런데 이 환기구가 아파트 바로 앞에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요. 심지어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들이 입주하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 인사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 공사 진입 쪽에 공사 장비 차량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루하루 공포에 떨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치거나 그 기사분이 못 보셔가지고 실수로 인하여 또 아이들이 다치고 이런. (2011년 1월 20일) 날 공청회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의 중요성은 당연히 환경영향 평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아파트는 미입주 상태에서 공가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는 그 공청회에 참가할 수가 없었고요.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의 환경영향 평가 시 성남 시민을 대상으로 2010년 11월에 주민 설명회, 2011년 1월에 주민 공청회를 시행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이후에 보뜰마을 6단지 입주를 시작한 사항으로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3년 동안의 공사 현장과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평생 연구시설로 남게 되는 환기구에서 배출되는 유해가스 그리고 유해먼지를 마시게 되는 그런 입주민들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적인 놀이 공간으로서 공원이 되게 좋았는데 그런 공원이 없어져서 조금 안타깝고 좀 아쉬워요.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애들도 놀고 우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 다니거든. 근데 그 길을 막거나 그 길을 막기 때문에 애는 놀이터도 없어지고 그러고 열차가 다니면 나쁜 공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열차에서. 그게 나오면 상당히 아파트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건강에. 당신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건설 공정 과정에서 생략된 해당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주민 공청회를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해당 공사 지점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가 생략되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실시를 해달라.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호남고속철도와 2014년 말 동시 완공 예정인 고속철도 전용선로 노선 확충 사업으로 시급성을 감안할 때 공사 중지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이 연일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오늘은 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3%대 이상 폭락을 하면서 1840선 간신히 지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금일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고치 1166억 원까지 장중에 근접하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의 보유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연중 최고 수준이며 작년 11월 10일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금일 3.08% 폭락한 1840.53포인트의 장을 마쳤는데요. 지수 1850선이 무너진 것도 지난 1월 16일 이후 넉 달 만의 일입니다. 외국인의 셀코리아가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감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금일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2,728억 주식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402억 정도 저가 매수세로 나섰습니다. 전 업종이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필 데 없고 전기전자 업종이 전날보다 6%대 이상 급락했고 의료정밀 3%대, 운수장비 업종 3.29%, 운수창고 업종 4%대 업종 등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일제히 내렸고요.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6.18% 급락한 123만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도 4% 가까운 주가 하락률을 나타냈고요.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도 2에서 3%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유럽 불안에 3%대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전일보다 15.49포인트, 3.22% 내린 465.0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스닥 지수 약세로 장을 출발했는데요. 장중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에 일시적으로 반등도 했지만 외국인의 팔자를 이기지 못하고 재차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186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42억 원, 개인이 96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인터넷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떨어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시총 10위권 내에서는 셀트리온, 다음, 서울반도체, CJ오쇼핑, 안랩, SFA가 오르는 그래도 상대적인 강세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상한가 6개를 비롯 137개 종목이 상승했으며 하한가 5개 등을 포함한 824개 종목을 밀리는 모습, 결국엔 하락 모습이 많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원달러 환율 전일보다 11.6원 오른 1165원.7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PW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용화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야인데요. 네. 14일이죠. 박원순 서울시장과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 네. 네. 교육에 희망을 주는 그런 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자, 교육에 희망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거기 참여한 인사들이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강노현 서울교육감 그리고 구청장 협의회 회장이죠 고재득 청장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장인 허광태 서울시의원 예. 그리고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옥성 대표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집행기관과 또 감시기관 이런 비판기관들이 같이 참여한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출발을 한 건데요. 결국은요. 이날 이제 강조한 거는 창조적 협력을 강화하겠다. 창조적 협력. 네. 예. 창조적 협력의 교육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교육이 나가야 할 큰 로드맵을, 큰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창조적 협력의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일단 그 일방적인 학력 위주의 네. 지적 능력 혹은 대학 입시만을 위한 교육에서 탈피해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함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체육관이라든가 뭐 개방도 하고 그리고 지역 사회하고 결합을 하면서 개방을 유도해내고 그러면서 이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학교와 학부모와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함께 이런 커뮤니티로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마을 공동체에서 이 학교 교육과 학생들을 책임져 나가는 이런 형태의 교육 형태를 이제 지향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많은 그 관계 분야에서 참여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죠.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구 또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서울의 교육을 희망차게 해보자고 결의를 한 건데요. 이 선언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황폐해 있습니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그 청소년 흡연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 그러죠. 그리고 자살률도 높고요. 그리고 끔찍한 사고들이 하여튼 뭐 잊어질만 하면 언론에서 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의 끔찍한 사고들이. 그러면서 교육이 사실상 줄세우기 교육이 돼 있고요. 뭐 이번에 수능 같은 경우도 이번에 69만 명이 지원을 했나요? 근데 1등부터 사실상 69만 등까지 줄 세우는 이런 나라 과연 세계에서 있을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그러면서 경쟁을 위주로 하는 이러한 교육 체계에 의해서 경쟁에서 낙오되고 탈락하는 학생들은 사실상 일찌감치 사회에 진입하기도 전에 청소년 시절부터 이미 낙오자가 돼버리는 이런 소외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병폐와 학교 폭력, 왕따 문화, 뭐 여러 가지 문화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을 개선시켜 나간다. 그리고 개혁해 나간다. 개혁이라는 말이 맞겠죠. 개혁시켜 나간다는 그런 취지로서 출범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집행기관과 행정기관과 감시기관, 비판기관들이 합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나하나 과제를 만들어 나가고 풀어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일단은 한 20여 개의 약속들이 있는데요. 학급당 인원수를 25명 이내로 줄이겠다. 이게 내용이 있는데요. 좋은 내용이긴 한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뭐 일부에서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학급의 그 학생 수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게는 7, 8명, 많게는 10명 이상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다 바라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죠. 이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건데 아직까지 국제적 수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결국은 중앙 정부의 과감한 교육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시설과 교육 환경이 개선돼야 되니까요. 그거는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은 아니죠. 그래서 과연 물론 이날의 선언의 의미는 이제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고 뭐 집행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열거한다기보다도 이러한 식으로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내겠다. 시장과 교육감이 그리고 의원들과 합쳐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한 어떤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럼 이러한 25명의 어떻게 학생들을 만들 거냐. 그래서 뭐 유휴 시설을 좀 늘려나가면 된다라지만은 결국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 정부의 협력 없이는 중앙 정부하고 이런 서울시 교육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감 없이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사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워낙 방대하니까요. 그러나 하여튼 뭐 혁신학교 모델 물론 이제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서는 그 김상곤 교육감이 혁신학교 부분의 모델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경기도로 이사 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그러면서 이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이 세 주체들이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학교 안에서 박원순 시장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학교가 지역 사회에서의 중심이 되면서 이 민주주의와 인권 또 서로 존중과 배려 또 평등과 정의가 되는 공동체 연대의식이 되는 이러한 학교 모델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희망 교육 공동선언 문제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직업 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그리고 대학 입시 얘기도 있었는데요. 대학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서울시 산하인 서울시립대를 이제 모델로 해서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시립대는
등록금 인하에 그 앞장서서 좋은 모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이번 입시에서도 그 등록금 인하가 돼서 네. 그런지요. 하여튼 경쟁률 높아졌고 아주 네. 우수 학생들이 많이 왔던 걸로 네.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시립대 하나를 가지고 우리 교육 전체 대학 입시 제도를 바꿀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겠죠.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이 예를 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한 사람이 마음 먹는다 해서 우리나라 대학 네. 입시가 제도가 고쳐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 제도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 사회 구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아주 안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적인 사회와의 협력, 또 중앙정부하고의 협력 이런 걸 통해서 가능한 것이지. 네. 그러나 하여튼 간에 서울시에서 시립대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혁신적으로, 개혁적으로 대학 입시 제도를 고쳐보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개혁을 하고 개선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모범 사례로 되고요. 지나다 보면은 네. 파장력도 생기고 또 좋은 학생들이 자연히 몰리게 되면은 또 대학 당국도 좀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 네. 교과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전향적인 과거의 경쟁 위주의 경쟁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한다고 하는 이러한 모델들이 계속 강조돼 왔는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경쟁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한테만 너무 특혜하고 네. 일반 경쟁에서 탈락한 다수에게는 사실상 상당히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소외감을 느끼게 네. 되는 이런 것들이 대학 입시에서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니까요. 다 할 수 없는데 왜 당신만 그렇게 얘기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좋은 모델을 만들어준다는 건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이 좋은 내용들인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 발표 시점 공동선언 발표하는 게 뜬금없이 지금 하느냐, 뭐 정치적인 좀 이유가 있다고도 지적을 한다고 하고요.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조금 얽힐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그것은 뭐 그런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노현 교육감이 지금 2심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상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판결이 두고 나와 있는데. 있는데 대법원에서 예. 무죄 판결이 내려오지 네. 않으면 사실상 교육감직을 승계하기가 계속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새로운 교육감이 그럼 선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광노현 교육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 년도에 5월, 6월엔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교육청의 일상적인 업무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이제 박원순 시장의 뭐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네. 광노현 교육감이 만약에 자기가 생각하는 의도대로 대법원 판결이 안 나올 경우에는 그러면 과연 지금 얘기한 이러한 교육 정책들이 네. 과연 표류할 가능성이 있죠. 표류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새로운 교육감이 만약에 선출된다면은 물론 이 대법원에서 광노현 교육감 의도대로 무죄 판결이 난다 그러면 계속 네. 이런 정책은 상당히 더 힘을 받아서 탄력 있게 추진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수도권 인사이트에서는 서울교육 희망 공동선언에 관한 그 내용들과 함께 또 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을 유영화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뭐 늘 갈등들이 있고요. 늘 뭐 해결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 사안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 많은 어른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 폭력에 관한 겁니다. 폭력이라는 거는 사회에도 존재하죠. 학교도 사회고요. 그러면은 학교는 어쨌든 사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는 사회를 담기 마련입니다. 저희가 사는 사회에도 폭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면은 학교에도 폭력이 있죠. 그 원인이 사회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하고 비슷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자유와 평등과 뭐 이런 인권 같은 그런 거를 많이 보장해주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의견이 억압받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폭력을 정말로 근절하고 싶다면은 여러 사회의 나쁜 점들을 개선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해야 되고,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지혜를 길러주는 것하고 잘못된 감정을 잘 표출할 수 있도록, 잘 승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서울시 소식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선환 기자 나와 계시죠? 네네, 서울시청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해서 시민들이 또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노조와 사측이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데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노조의 요구는 두 가지인데요. 임금을 9.5% 인상하고 200여 대에 이르는 버스 감차 계획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 있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노조는 오늘 협상이 무의로 끝난다면 내일 서울역 앞 출정식에 이어 모레 새벽 4시부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어서 교통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이태주 버스노조 정책국장과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TBS FM 열린 아침 송정혜입니다에 잇따라 출연해 서울시의 감차계획 철회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버스노조는 고용불안이 예고된 서울시의 200여 대 감차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는 감차계획이 이번 임금 협상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맞섰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총파업에 대비해 지하철과 마을버스 등을 증차 운행하고 전세버스와 공영버스를 최대한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네, 총파업이 18일로 예고가 돼 있습니다. 뭐 항상 우리 시민들이 볼모입니다. 볼모. 예.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공 목적으로 사용 중인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440여 개 시설, 710여 개 공간이 올해 안에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시설의 개방,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이용요금은 33제곱미터 이하에서 330제곱미터 초과까지 면적에 따라 2시간 기준으로 만원부터 4만원 선으로 정해졌습니다. 마을 공동체 만들기 등 서울시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시는 유휴 공간의 정보 제공과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차세대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을 홈페이지 내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예, 짧게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시죠. 서울시가 이 불법 현수막 단속을 강화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과태료를 올리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계도와 과태료부가 1년 이내 재적발 시에는 과태료 30%를 가산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상설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과 야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이때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서울시 소식 김선환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실물 경제가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이어지면서 일상생활에서 일반 시민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형 같은 경우는 도저히 우리는 살 공유값도 만만치 않고 기저귀값도 만만치 않아서 1000개의 시각, 1000개의 목소리, 예민수의 시시각각이 담겠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지난해 11월부터 1일 시민시장을 임명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5번째 1일 시민시장으로 임명된 김의인 양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1일 시장님이시니까 네, 자기소개부터 좀 간략하게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대자연 회원 김의인이라고 합니다. 네.
대학생이세요. 대학교 2학년이신데 시민시장이 되셔서 서울시장 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되시는 거 봤겠지만 이름도 독특하세요. 김의인. 네, 의인처럼 살라는 의미로 지어주신 건가요? 제 이름은 할머니께서 지어주셨는데요. 이제 한자로는 오를 의자에 어질 인자를 써서 옳고 어진 사람이 되라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일 서울 일일 시민시장 되셨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임명이 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한 건 아니고요. 예. 지난 4월 16일에 서울시에서 원전 하나 줄이기 시민대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속한 대자연이 대학생의 에너지 감축을 위한 대학생의 역할 모색하는 부분으로서 네. 패널로 참가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민시장으로 선출되었고 네. 또 그 인연을 계기로 1일 시민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시민시장으로 지금 일일 시민시장으로 활동을 하신 거죠? 네. 며칠 날 하셨어요? 5월 3일 날 이제 네. 박원순 시장님이랑 만나서 하루 일정을 이렇게 내내 같이 하고. 같이 그럼 시장님이랑 쭉 다니면서 네. 회의도 참석하고 뭐 브리핑도 받고. 네. 그러셨군요. 그 시장 일일 시장으로 활동을 해보시니까 보니까 뭐 정례 간부회의도 참석을 하시고 또 대학생 주거 문제 워크숍에도 참석을 하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어떤 거였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이제 정례 간부 회의였는데요. 이제 많은 정부의 기관들이 이렇게 재난 대책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정책을 세우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는데 이제 환경 재난 대책이라는 그런 한 범주 아래에서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는 것을 보고 되게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고요. 또 좀 아쉬웠던 점이라고 한다면은 환경 문제의 주 원인이 되는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이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앞서 소개하실 때 그 대학생이시면서 대자연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환경 단체입니까? 소속해 있으신? 네, 제가 속한 대자연이라는 단체가 이제 대학생들로만 순수하게 대학생들로만 이뤄진 환경 단체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환경에 대한 열정과 열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이제 환경부에도 비정부 기구로 등록되어 있고 또 IUCN 세계 자연보전 연맹에도 또 이렇게 비정부 기구 회원 단체로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자연이라는 대학생 환경단체에서 거기 임원이신가요? 네. 활동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일일 시장도 하셨어요. 그 일일 시장을 한번 해보셨는데 향후에 이제 미래 그 서울시장이 되실 수도 있어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만약에 내가 서울시장이 나중에 된다면 서울시를 이렇게 좀 해봐야겠다 이런 걸 실현시켜 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으세요? 이렇게 시장님과 하루 일정 내내 함께 하면서 되게 많은 걸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런 걸 느꼈긴 했는데요. 또 제가 시장이 된다면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서울시의 그린 캠퍼스 협의회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한국 그린 캠퍼스 협의회, 충북 그린 캠퍼스 협의회, 경기도 그린 캠퍼스 협의회처럼 많은 그린 캠퍼스 협의회가 있어서 학교에서 그린 캠퍼스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아직 그린 캠퍼스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서울의 많은 조건들을 충족해서 서울시의 그린 캠퍼스 운동을 해서 또 그린 캠퍼스화가 된다면 정말 더 좋을 것 같아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린 캠퍼스 운동 좋은 거고요. 만일 시장이 되시면 그것 말고도 신경 쓰셔야 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하실 일도 많고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신데 전공은 뭐예요? 디지털 방송 미디어라고 해서 이렇게 방송 관련 방송 미디어 쪽인데 어떻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제가 환경 문제 관심 갖게 된 거는 이제 작년에 대학생이 되었는데 먼저 대자연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한번 대자연 활동을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함께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날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저를 비롯한 많은 또래 학생들이나 선배님들을 보면은 되게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대자연의 학생들은 되게 환경에 관해서 실천하고 또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린 캠퍼스 협의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목표를 삼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아 정말 나랑 많은 다른 점이 있구나 하면서 환경운동에 많은 관심이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일일 시민시장으로 활동을 하고 오신 대학생 김의인 양을 만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 단체 있고요. 그리고 뭐 서울시 시장도 하시고 또 방송을 전공해서 말씀도 아주 잘하세요. 나중에 여기 오세요. 한번 일일 MC 해가지고 같이 한번 방송하자고요.
그래요. 환경운동 하시다 보니까 서울시 환경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들 하실 텐데 서울시 환경정책 잘하고 있는 거 혹은 좀 아쉬운 거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특정 어느 정책이 안 네. 좋다거나 하는 건 아닌데요. 네. 모든 정책이 이렇게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그런 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네. 앞으로 여태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런 정책들이 좀 개발이라는 단어가 주가 됐다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이제 친환경적인이라는 것이 삽입되어서 친환경적인 정책들이 좀 많이 마련되고 또 친환경적인 개발들이 좀 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서울시 1일 시민시장을 하셨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걸 좀 얻으셨는지 또 1일 시민시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좀 보완이 됐으면 좋을까요? 정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이 됐다라고 여쭤보셨는데 되게 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대학생으로서는 정말 접해볼 수 없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요. 그렇죠. 또 예. 이렇게 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보고 또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도 보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의 좋은 그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것을 알았고 또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것은 이제 더 시민들의 시민시장이 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네.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트위터로도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 되게 많이 반영이 돼서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번째로 1일 서울 시민시장으로 활동을 하신 대학생 김의인 양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는 우리나라 지자체 가운데 그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서울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자신을 중하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서 차별받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요. 예.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사회가 1%만 행복하고 99%는 패자라고 생각하는 사회상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늘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신망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제한은 따로 없나요? 정아, 중소기업이나 농폐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의 희망 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꼬마 친구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꿈인 아나톨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야구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야구에 대한 만을 봐가지고 야구가 좋아졌어요. 멋진 투수가 되고 싶은 현민이의 아버지는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는데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형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리 야구단. 인기 스타 양준혁 씨가 함께하는 이곳은 야구 꿈나무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높고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지만은 애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얘들이 정말 다문화인지 아닌지도 정말 구분도 안 갈 정도로 박찬호, 이승엽을 키운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총장 같은 진짜 어떤 사회 리더로서.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오늘의 현장을 발빠르게 보여주는 TBS TV의 생방송 프로그램. 수도권의 신속한 뉴스와 생활정보까지 시민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는 시사 이야기. 생방송 시사 매거진 나우. 지금 이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건과 사고를 빠르고 심도 있게 풀어냅니다. 생방송 수도권 투데이. 예민수 교수와 각 분야의 시사 전문가가 함께 푸는 수도권의 이모저모. 서울의 오늘을 이야기합니다. 생방송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일어난 서울의 핫 이슈. 수도권 프라임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풀어봅니다.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 흔들리는 공교육 시대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국내 최고 입시 전문가들의 명쾌한 고민 해결.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TBS TV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풍요한 자원에 둘러싸인 현대사회의 사람들, 그리고 그 풍요와 함께 그냥 버려지는 자원들. 気がつくようになることが一番大事ですね。 버려지는 지구의 자원,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희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아침 햇살 어떻게 오늘은 뭐가 나올까? 침착해야 돼 역시 와우. 수도권 생활 정보는 여기에서 건지세요. 총 길이 481.7km. 동에서 서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는 모두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 1900년에 제작된 한강철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2559m의 방화대교. 반면 잠수교는 795m에 불과해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짧고 또 낮은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한남대교입니다. 다리 위 7개의 전망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한강의 경관과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서울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아름다워지는 한강다리는 모두 10곳의 야간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한강의 다리들.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죠? 카페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쿠폰을 사세요. 쿠폰이 한 장당 500원짜리인데 이 쿠폰은 이제 여러 장 사셔서 도시락 카페, 가맹점이 반찬가게, 분식점, 떡집에서 쿠폰으로 계산하시면서 음식을 담아 오셔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손님도 많아졌지만 매출도 한 2.5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멀리서도 막 찾아오고. 우리 동네 분들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생각보다 청결하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통일시장 도시락 카페 많이 찾아오세요.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이제 이동 차량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남산 터널 통과하는데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남산 1호 터널 통해서 한남 2 고가차도 지나서 한남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남산 3호 터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도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전용도로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죠.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성산대교 부근으로 잠깐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동작대교 부근으로도 역시 구간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 오히려 교통량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반포대교 부근까지 일산 쪽으로도 강남권 이동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는 대체로 수월하겠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부근으로만 정체가 되고 있고요. 공항 쪽으로 오히려 교통량이 빠르게 늘어난 상태인데 청담대교부터 밀려서 영동대교 지나 반포대교 부근까지 공항 쪽으로는 정체 길이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부수단로는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서부간선도로는 외곽 쪽으로 이동 차량들이 많은 상태인데 목동교에서 오목교, 이후로 다시 오금교에서 고척교 지나 금천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도심 쪽으로는 정체가 1시간 전에 다 풀렸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겠고요. 신정교 부근으로만 짧은 구간 정체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물포길 통해서 영등포 쪽으로 가는 길 계속해서 어렵습니다. 신월 나들목에서 경의 세 번째 지하차도까지 어렵고요. 반대쪽으로는 경의 첫 번째 지하차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로 신노림역 부근으로는 괜찮은데 영등포 로터리 고가차도에서 물레동 사거리 쪽으로 쭉 정체가 이어집니다. 도심 안쪽으로 정체 구간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퇴계로 2가 지하차도에서 명동역 지나 회현사거리까지 막히고 있고 반대쪽으로 충무로 쪽으로는 수월하겠습니다. 종로는 4가에서 동대문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왕산로 신설동 교차로에서 동대문 구간으로는 양방면 정체가 심합니다. 네, 현재 서울 기온 20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온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연일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벼운 외투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서울 경기 지역으로는 소나기가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 많이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18도에 그치겠고요. 비는 오후 늦게 모두 그치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수도권 투데이 김도희입니다. 상수 포함되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점심 한 끼를 해결할 역사 유물들이 서서 있는 곳은 명동거리입니다.